일단 초이스 버전 71에 지금 이제 바디류 할 차례거든요. 저번에 이제 글리스터 라인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좀 펴주시면 지금 제가 뵀었을 때는 이제 요거에서 뭐 세제류나 그쪽까지 다 나가면 이제 그 홈테크류들하고 원포원 남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1월 달 초 정도 되면 이제 끝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 끝나면은 버전 72 이상에 있는 신제품들만 조금 제가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187페이지를 일단은 그래서 이제 피시면 되고, 아토크림 사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때 있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받아가셨는데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활용법이라던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타겟팅이 돼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글씨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사실 뭐 혼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 아토크림이 원래 나온 그 타겟팅 자체가 원래 이 GNH 라인이 그 글리세린 앤 허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예 그냥 100% 꿀로만 만들어져서 얘 자체가 피부에 있는 진정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라인이었어요. 아니, 아토크림 말고 요 GNH 라인 자체가 노란 색깔 라인이.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요즘에는 외부적 환경의 요인이라던가 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조금 이제 과민 반응이라던가 아토피성, 알레르기성 이게 좀 심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게 나온 거예요. 아토크림이 따로. 그래서 이 아토크림의 사실 가장 큰 특장점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손으로 바르는데 피부 자극이 0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발랐을 때 피부에 아예 자극이 없다 보니까 과민 반응이 있거나 뭐 여드름성이 있거나 화농성이 있거나 뭐가 다양한 그게 있어도 전혀 자극이 없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이거든요. 요게. 예. 그리고 여기 뭐 글씨 원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뭐 글씨 좀 보시면 세라마이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라마이드가 뭐냐면 그 피부 장벽의 본연의 베리어, 그 쉴드라 그러죠. 방어막. 방어막을 전부 다 얘 갖다가 회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원료예요. 피부 장벽의 원료. 그 친구를 초고농축으로다가 넣었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된, 아이고, 또, 우리 장면 사장님. 몇 페이지예요? 187페이지인데, 아니, 그 화면 끄고 보셔도 돼요. 지금 머리를. 일단 그래서 아토크림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글씨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발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밑에 쭉 써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는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제 키포인트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 예, 다음 페이지. 엄마 카메라 끄고 해. 응, 알았어. 그리고 제가 꺼드릴게요. 어딨어? 예. 알아서 끄셨어요. 그리고 지금 188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부터가 사실 이제 저희가 너리시 라인이라 그래서 바디뷰의 이제 키포인트인데 일단은 조금 보셔야 될 게 너리시 라인이 있고 여기 189페이지 밑에 보면 리프레시 라인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프로텍트 라인이 있는데 요게 같은 이 G&H 라인이긴 하지만 조금 타겟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향점이 다른데 일단은 너리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과 보습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둔 라인이고요. 리프레쉬 라인은 그 각질 스크럽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쓰는데 각질 스크럽하고 쿨링감 요쪽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프로텍트 라인은 그 말 그대로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세균, 멸균 그리고 이제 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향들이 있잖아요. 그 향까지 잡아주는 친구로다가 프로텍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너리시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글씨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바디 워시하고 바디 로션이 가장 기본값이긴 한데, 바디 워시가 훨씬 많이 쓰니까는 대용량으로 나와 있는 거고, 바디 로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대용량이 왜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 시즌별로 조금씩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가 큰 용량을 찾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수요량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400ml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가장 기본값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토크림하고 마찬가지로 피부과 테스트라던가 피부 자극, 알러지 이런 거는 핸들링이 당연히는 되는데 얘네들은 아까 아토크림처럼 0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발랐을 때 그 압력이.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심하면 앞에 있는 아토크림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바디라인을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핸드크림하고 풋크림은 그 손이 다른 데보다 각질층이 하나가 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원래 요 손이 그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예 눈빛이 벌써 흔들리고 있어. 지금 이게 요렇게 총 5가지의 피부 장벽을 가지고 얘가 갖고 있거든요. 손이 다시 다른 한 부위는 번만 불러줘봐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피부층 다시 기저층인데 한번 불러줘요. 아니 지금 불러드렸는데 지금 네, 못 뭐라고요? 아니, 모르셔도 다시요. 돼. 아니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냥 어쨌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하고 발이 그래서 다른 부위하고,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손하고 발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이게 피부 보습이라던가 핸들링 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핸드크림하고 풋크림이 따로 나와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디테일하게 글씨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함유되어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부위에 맞게 가장 이게, 극대화돼서 크림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지향점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보습과 진정.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 빨간 라인. 엄청 좋네요. 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립밤하고 컴플렉션 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이 컴플렉션 바는 옛날부터 아마 들으신 적은 있을 건데, 요게 옛날부터 있었던 꿀비누거든요. 꿀비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좀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다던가 인체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꿀 요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컴플렉션 바가 좋기는 좋은데 당연히 발전이 됐으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하향세 사람들이 많이 들 찾는 라인이긴 한데 근데 요거 이게 전에 거보다 좀 더 성분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지 음, 향도 좀 더 짙은 색깔이고, 음, 저기 색깔도 좀 더 짙은 색깔이고, 향도 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됐으나 요즘에 다른 것들이 너무 라인이 많이 나와서 이 비누가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 근데 이제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 세안할 때 사실 쓰셔도 되고 뭐 손 씻을 때 뭐 샤워할 때 그리고 이제 옛날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누 갖다가 오리돈으로 씻었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앞에 바디워시나 바디로션으로 많이 이게 왔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립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아티스트리 라인에 립밤이 있거든요. 35,000원짜리. 근데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 립밤이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티스트리에 있는 립밤은 말 그대로 미용을 위한 립밤이에요. 기본 베이스 라인이. 뭐 물론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근데 요 립밤은 말 그대로 내 입술을 보습하고 진정하기 위한 립밤이에요. 그리고 단가도 일단 훨씬 더 저렴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남성인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립밤이 훨씬 더 오래 가고 좋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향이에요. 이게 그렇지. 단점이 있는 게 너무 잘 녹아요. 기온에 따라서.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이 컴프렉션 봐도 그 물 빠진 부분 없는 비누 꽉에다가 놓으면 녹아요. 습도 때문에. 그러니까 꿀이 원래 스틱인데 그래요, 꿀. 스틱이니까 딱 네. 꼿꼿하게 서 있으면 좋겠는데 흐물흐물하게 기온이 높으면 이렇게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서 립밤이 녹는 점이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차 온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 40도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네. 녹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20도, 30도 요 사이에는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녹는다라는 기준점 자체가 사실 우리 사람 자체도 굉장히 하단에 열을 받는 시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립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립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프레시 바디워시도 이제 읽어보시는 거는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특장점은 얘는 보습이 12시간 유지입니다. 그 너리시 라인은 24시간 유지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그래서 보통 그 좀 쿨링감이 있고 애초에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스크럽이 있어요. 스크럽. 그러니까 그 우리가 때를 보통 민다고 하죠. 때를 한 번 밀면 보통 이제 안 밀면 그 다음에 답답해 하시는데 때를 안 미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얼굴뿐만이 아니고 피부 타입에도 피부 턴오버 주기가 28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요 리프레시 라인이 조금 그런 묵은 때들 자체도 좀 긁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다 너리시 써요. 예. 이렇게 말해도 너리시 쓰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즌에는 너리시를 사실 더 쓰긴 써야 되고요. 많이 건조하잖아요. 기온 차이 때문에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또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계절로만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리프레시는 보통 여름에 쓰면 좋겠네. 여름에 쓰시고, 음. 머리씨는 보통 이제 봄, 가을, 겨울인데, 머리씨가 그래서 조금 더 무거워요. 두 개 중에서 굳이 그 따지자면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트 라인인데, 다음 페이지. 요 페이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멸균, 살균, 그리고 그 냄새 잡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쨌든 냄새 잡는 뭐 그런 쪽 라인으로다가 나와 있는 거여서, 탈취. 탈취, 굿자, 굿 어휘력. 예, 그래서 이제 탈취로 잡아서, 요 핸드소ಪ್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일단 시중에서 데톨 있잖아요. 데톨. 그거하고 사실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데톨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핸드소ፕ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네 가지 기능이 들어가도 있고, 또 들깨 추출물과 알로에베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에 핸드크림 바른 것처럼 손이 안 거슬거슬해져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두고 썼었을 때 반찬통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아니면 수채구멍이라든가 이런 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 거기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붓는다던가, 아니면 반찬통에다가도 조금 해서 이렇게 쉐킷쉐킷 해서 냅두면 얘가 냄새를 흡착을 해요. 요 핸드소비. 질문 그래서, 있어요. 네. 이거 원래 펌핑이 잘 안 돼요? 아니, 완전 잘 되는데요? 그래요? 네. 샴푸처럼 잘 되진 않고 꾹 눌러야 겨우 조금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제 것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원래 그 정도만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시겠지만은 한 번 쭉 원래 다 누르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 핸드소은 그렇게까지 쓸 일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쭉 짜도 그러니까 진짜 쥐꼬리만큼 나와요. 저처럼 어. 손에 좀 힘을 주면 손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누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그러면은 여기 그 프로텍트 바속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음, 얘도 사실 그 네, 기능이 똑같이 있는데 그냥 비누일 뿐이에요. 비누. 그래서 네. 이 프로텍트 바속은 그 약산성이 아니고 약 알칼리로 나옵니다. 얘도 좀 뽀득뽀득하게 살균, 멸균, 탈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옛날 조금 한 50대 넘어가시는 비누 쓰시는 보통 남성분들은, 오리돈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좋아해요. 요 바속. 그래서 그 핸드소프하고 바속은 그렇게 조금 가닥을 잡으면 되고, 옆에 있는 UV 선크림은 요거는 되게 묽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에 저희가 선크림 두 종류를 같이 봤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이제 선크림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선크림은 엄청 묽고 그래서 보통 몸에다가 바르는 선크림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은 얼굴에다가 발랐을 때 보통 이제 눈 밑이 조금 따끔따끔거린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얘는 제형이 엄청 묽으니까 흘러요. 눈에.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음, 핸들링을 해가면서 쓰시면 되고, 얘는 그래서 덧바르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조금 알고서 핸들링을 하시면 돼서 어린아이들한테 발라주거나, 어른들이 메인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한 번씩 조금 덧바를 때 쓰거나, 아니면은 몸에다가 바를 때는 요거를 조금 쓰시면은 잘 펴 발라줘요. 그러니까 묽으니까 잘 펴져요. 우리가 이제 아스이스레이 라인에서 걔네들 쓰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얼굴에 쓰기도 아까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되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바른 그 부위가 멸균, 살균, 탈취. 딱 기본값으로 들어가지니까. 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땀나게 뛰어놀고 그러면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것까지 잡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여러 네. 가지로다가 조금 핸들링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1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없는데, 이거는 그냥 그 보통 한 36개월 미만의 아기들 이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 좀 있으면 단종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너리시 쓰면 되거든요. 네, 너리시 라인도 36개월 아이가 이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저걸로 가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안 쓰는데, 원래 타겟팅 되어 있는 나이는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뭐 머리 감는 것부터 몸 씻는 거 다 오리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워시앤 샴푸하고
로션으로 나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요 밑에, 요게 이제 그 코스메비오라 그래서 프랑스인가 어디 유럽 쪽에서 그 비건 쪽 인증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얀 자극 테스트 완료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어린애 키우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나와 있는 거니까는 요거는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얘 뭐 밑에 보면 되는 거에서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머리씨 라인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36개월 미만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 넘어가. 지금 저거 여태까지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한 번도 전달해 본 적 없어요. 베이비 라인 공부 왜 했나 싶어 저거.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194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요게 이제 세제류 라인인데 아시겠지만은 아미 제품군들이 퀄리티로서는 최상급인 건 알고 계실 건데 가격은 원래 중가예요. 저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세제류는 초저가예요. 세제류 라인들은 이게 따져보면은 금액 자체가 다이소하고 맞짱 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 음. 시중에 나와 있는 게요? 예, 아니 다이소에 나와 있는 요 똑같은 뭐 세제든 뭐든 비교하잖아요. 얘네들 실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보면은 다이소하고 맞짱 떠도 삐까삐까 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가 아니고 저가에서 초저가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대신에 퀄리티는 최고 라인으로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초이스를 했었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을 조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사실은 뭐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초이스 기반해가지고 195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셔도 돼. 그래서 뭐 찬물에도 잘 녹고 뭐 생분해성이고 고농축이어서 한 통 갖다 오래 쓰고 자연 친화 성분이어서 뭐 48시간, 72시간 이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되고 인산염 안 들어가 있고 뭐 특징 많은데 뭐 쉽게 얘기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징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요 통이 밀랍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들어가면 플라스틱이 아니니까는 그대로 썩는다. 그리고 요 잉크 되어 있는 저 프린팅 자체가 전부 다 자연 유래 콩 잉크로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쟤도 이제 환경에 오염이 없다. 뭐 그런 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세정력이 좋은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게 조금 메인인데 그래서 일단은 세정력 쪽에서만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요 세제류는 옛날에 1959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달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배달할 때 그 배달로 인한 뭐 환경 오염이든 비용이든 뭐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 번 배달로 오래 쓸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고농축입니다. 굉장히 고농축이에요. 지금같이 배달이 잘 되는 시대를 그 당시에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농축이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이다. 그래서 그 금액대가 그냥 구입할 때는 조금 세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량을 제대로 지켜서 썼었을 때는 이 금액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요. 사용량을 제대로 지켰을 때. 근데 이제 그 필드에서 많이 이제 만나고 뭐 얘기하고 느끼시겠지만은 사용량을 제대로 안 지켜서 쓴 다음에 얘네 너무 힙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당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거를 이렇게 딱딱딱 가닥을 잡아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거는 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94페이지의 세탁용 제품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본세탁 세제가 있고 보도세탁 세제가 있고 섬유 유연제가 있죠. 그래서 본세탁 세제는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세탁을 위한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의 때들은 전부 다 약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섬유 유연제를 보통 통일해서 같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섬유 유연제는 섬유 유연제가 원래 마지막에 옷을 이렇게 코팅 한번 해주는 건 알고 계시죠? 코팅. 싹. 네. 그게 왜 이 섬유유연제를 써야 되냐면 뭐 다운이다 뭐다 이런 거 말고 예를 쓰냐면 섬유유연제가 우리 피부 타입에 맞게 pH 농도를 옷에다가 다시 코팅을 시켜요. 5.5로. 예. 그냥 세탁만 하면 옷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내 피부에 상처를 줘요. 그 강할 카리가. 그러니까 피부 pH 장벽이나 보호막이 5.5요?
네. pH 5.5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알러지라든가 이런 게 많은 이유 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섬유 유연제는 그게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정전기 방지 효과가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통일을 하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 세탁 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프리워시 세제, 그 애벌 빨래 안 해도 되는 세제로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프리워시 세제. 그리고 밑에는 섬유 표백제라 그래가지고, 표백제라 그러면 락스하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락스처럼 그 옷을 무조건 다 그냥 하얗게 빼는 애가 아니고, 하얀 옷은 더욱 하얗게, 색깔 옷은 더욱 그 색깔이 선명해지게 선택적으로 때만 빼는 애예요. 표백제가. 음. 그래서 뭐 제가 가이드 드릴 때 다 들으셨겠지만은 아미 세제를 만약에 다 통일해서 쓴다 그러면은 모든 색깔의 옷을 한 번에 다 빨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거긴 없었구나. 제오염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서 빠진 때가 다른 옷에 안 붙고 물 사이에 그냥 떠다니다가 빠져요. 예, 그래서 세탁을 한 번에 그냥 모아서 다 해도 된다. 뭐 양말이다, 수건이다, 뭐다. 아, 물론 수건 쓸 때는 섬유유연제를 안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은 코팅이 안 돼야 그 올롤이 물이 더 잘 닦이니까. 근데 저희 집은 어머니가 구분 안 하고 그냥 3번에 다 넣고 한 번에 다 유연제까지 해서 그냥 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세탁기에 넣을 때 섬유유연제 넣는 칸이 있고 세탁세제 넣는 칸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고 한 번에 돌리면 되죠.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섬유유연제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네. 일반적으로 한 제가 입는 통에다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입는 셔츠, 네. 캐시미어, 제 네. 코트, 그리고 수건, 양말, 팬티, 뭐 등등을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세탁 세제와 섬유유연제와 표백제를 다 넣고 한 번에 돌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태까지 사는데 그러면 지장이 없었으니까. 섬유유연제를 같이 넣어버리면은 네. 1차적으로 코팅이 돼버리는데 때가 빠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세탁기에다 넣는다는 게 아니고 따로 넣는데 이해를 못 하셨구나. 세탁 세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탈수하고 뭐 할 때 유연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코팅이 되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건 그 코팅이 원래 수거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모르나? 그 수건이 올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올이 되게 네. 갈고리형이 많은 거 아시죠? 물을 잡으려고, 네. 물. 그러니까 이게 아, 원래 코팅이 되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건 원래.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유연제의 성질이에요. 원래 성질. 아, 그래. 예, 누군가가 허리가 아프대요. 자, 넘어가. 일단 넘어가. 일단, 일단 그렇고, 예, 뭐, 그 다음에 따로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세탁용 제품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프리오시 세제 같은 경우는 그 애벌 빨래를 안 해도 되는 친구로서 그니까 내가 여기 써 있는 애들을 빼기 전에 쉐킷쉐킷 흔들어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미리 뿌려놓고 가만히 냅뒀다가 그냥 빨면 돼요. 애벌 빨래 없이.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편안한 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디시드락스 주방용품하고 에로시 나도.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이 초이스에는 새로 나온 요 식기 세척기가 있죠. 요거 새로 나온 거 있고, 그 다음에 퐁퐁하고 야채 세정제 있고, 그 1종 세제, 2종 세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원래 다른 나라들은 다 디시드락스로 야채 때 빼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조금 그게 그러니까 예민해가지고, 야채 세정제는 과일이 남아 있어도 내 입에 들어와도 되는 세제고요. 디시드락스는 정확히는 거품 다 빠지면은 공식적으로는 입에다가 안 넣는 게 좋은 세제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디시드락스 그냥 대충 헹구 거품 있어도 먹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시 표면 세정용 제품, 요거는 이제 다목적 세정제하고 연마 세정제인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또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서 얘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어쨌든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페이지에 여기 밑에 옆에 보시면 각자 얘네가 타겟팅 하고 있는 그게 다 있어요. 써 있어요. 때들이. 어떤 거를 내가 얘 갖다 핸들링을 하면 되는지가 써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핸들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한테 기름때 어떻게 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196페이지에서 제가 보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 쓰는 방법은 이제 더 주부 구단이시니까 보시면 기본적으로 각자의 제품 옆에 알칼리성, 중성, 뭐 산소가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옷감의 손상이라던가 옷감의 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게 분리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성세제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옷감 손상은 알카리성보다 중성이 덜 돼요. 원래 이거는 그 pH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요 약 알카리성은 그 우리 옷에 묻어 있는 우리의 단백질 때들을 빼는 데 있어서 알카리성이 왜 쫙쫙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표백제는 산소계가 있고 염소계가 있는데 이 산소계 표백제가 자연 친화적이면서 더 잘 빠집니다. 폭탄 터지는 게. 표백제는 원래 발포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각 그 세탁기 혹은 내 빨래 양에 따라서 얘네들을 무조건 뭐 한 스쿱, 뭐 무조건 뭐 뚜껑 하나 이렇게 해서 넣는다는 게 아니고 양에 맞춰서 계량해서 넣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인데 뭐 옷이 뭐 일주일 모았는데도 뭐 한 3kg인가 4kg밖에 안 모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바이오 퀘스트 프리미엄 세탁 가루 세탁 세제 갖다가 이 한 스쿱을 뜨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0kg 정도의 옷감을 빨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내가 옷감 무게가 5kg다. 그러면 한 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 스쿱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거품이 너무 많은 것도 때가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빨래에 3요소가 있는데 물, 마찰, 거품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찰 70, 물 20, 거품 10이에요. 그러니까는 거품이 너무 많아도 때가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탁기에서 계속 돌리는 게 그게 쉽게 해서 비빈다는 얘기예요. 지들끼리. 때 빠지라고. 마찰이 뭐라고? 몇이라고요? 예? 마찰 70. 70. 마찰 70, 물 20, 세제 10. 음. 이게 세탁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전혀.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거품이 많으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세탁세제를 쓸 때도 사람들이 요즘에 그 잔류물 때문에 뭐 액체라든지 뭐 큐빅이라든지 뭐 티슈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데 원래 표면적이 제일 넓은 게 좋기 때문에 원래는 가루세제가 제일 좋거든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자꾸 찌꺼기가 껴요. 근데 아메이 세탁세제는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겠지만 모티베이션 성질이 있어가지고 지가 찬물에 들어가도 알아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잔류물 자체가 안 남아요. 그래서 아메이 세탁세제를 쓰시는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가루 세제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의 호불호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를 쓰겠지만은 세탁 자체가 가장 잘 되는 건 그래서 가루 세제인 거고 잔류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찬물에서도. 네, 그렇게 근데 보시면 됩니다. 네. 티슈나 캡슐로 되어 있는 세제들은 그런 게 있죠.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환경오염 생각하면 그런 걸 쓰면 안 되죠.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게 없죠. 음. 맞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기본값이니까 뭐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다가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중성이다 알칼리성도 뭐 이제 이해되실 거고 보는 방법도 아실 거고 표백제 뭐 아실 거고 그냥 다른 거는 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데 고급 의류 세제만 그럼 쓰는 법을 따로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어차피 세탁기에 보통 넣어서 쓰니까 넣어서 쓰면 되는데 고급 의류도 사실은 세탁기에다가 그냥 부어서 써도 되긴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인 가구라던가 혼자 살다 보니까 고급 의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세탁기 돌리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면 그 대야 같은 데다가 이게 물을 받고 고급 의류기 때문에 그 물도 따뜻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옷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찬물 그냥 받고 그냥 고급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넣은 다음에 그냥 쓱쓱쓱쓱 해서 지들이 거기에 잘 담겨져 있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냅둔 다음에 그냥 물에다가 그냥 한 두 번 헹구고 탁탁 턴 다음에 거품이 남아 있어도 그냥 널면 돼요. 얘는 거품이 지가 알아서 날아가요. 알아서. 고급 우류를 만약에 내가 고급 우류를 세탁기 말고 그냥 쓸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 네, 얘기 다 했어요. 넘어가요. 넘어가. 예, 198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베이비 액체 세탁 세제인데, 요거는 왜 이거를 따로 나왔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여기 뭐, 영유아용 뭐, 다른 이것저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이게 중성하고 알카리성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실. 메인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예민하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향이 있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하다 보니까는 섬유유연제를 못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탁 세제만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린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자극이 덜하고 괜찮은 거 하려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 액체 세탁 세제 없었을 때는 그냥 액체 세제나 고급 의류 세제 썼습니다. 다들. 그렇게 또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유유연제 보시면 여기 약산성 써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피부 타입이 베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pH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아티스트 얘기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에 그걸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게 네.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일단,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따로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되고, 그리고 요 섬유유연제라던가 앞에 이제 액체 세탁세제나 고급 의류 세제를 쓸 때 편하게 쓰고 싶으면은 199페이지 밑에 있는 액체 세제용 계량 캡을 쓰시는 거예요. 아예 뚜껑 버리고 얘로다가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예 계량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눈금자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옆에 분말 세제통은 뭐에 쓰는 거냐면 가루 세제나 표백제 때문에 쓰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애용하게 되시는 분들은 세탁 세제에다가 표백제를 3대 1로 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루들은 그 뭐지? 공기하고 접촉이 되는 순간부터 얘네가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기능이. 그래서 요 분말 세제통이 그 압착 밀봉되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쓱 압착이 돼서. 그래서 그럴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표백제하고 세탁세제 섞었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워시 세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뭐 의류용 테이프 클리너는 사실 뭐 얘는 막 엄청나게 얘기를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인체 공학용 손잡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정 주부들이 가장 애정하는 건 표백제하고 프리워시를 아주 많이 애용한다는 거를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건강 쪽이 거의 포커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집에서 많이 세탁하거나 빨래하거나 그럴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지. 3, 40대 이제 애를 키운다거나 조금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세제류 중에서도 표백제하고 프리오시를 한 열댓 개씩 사놔요. 엄청 자주 쓴다고. 예, 뭐 일단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요. 예. 20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장점들은 다 일단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기본적으로 얘 원래 저희가 분무 용기가 있는데 그 분무 용기하고 같이 썼었을 때 그 희석하는 비율을 맞춰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는 원액인 거예요. 원액.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다목적 세정제이기 때문에 집에서 벽지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착착 뿌렸을 때 벽지가 젖거나 흡수되는 재질이 아닌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어요. 장롱, 뭐, 바닥, 침대, 화장실, 뭐, 유리, 싱크대, 뭐, 세면대, 뭐, 그냥 생각나는 건 다 써요. 생각나는 곳들은. 하다못해 옷을 빨 때도 기름때 많은 건 얘로 빱니다. 얘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썼었을 때 그 희석 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때가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얘네들의 원액 비율을 높여가면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분무기에다가는 9대 1로다가 희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9에 얘네 원액 1. 그러니까는 분무기가 500ml이기 때문에 한 통 딱 만들면 50ml가 들어가요. 그래서 분무기를 20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목적 세정제 한 통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분무기 20통 분량이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거죠. 분무기 값까지 해봤자 한 15,000원인데 20통이면은 그 분무기 한 통에 7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는 밖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보이는 게 윈덱스 많이 쓰더만. 그리고 뭐냐, 걔 이름 어쨌든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 최소로 해봤자 1,000원이거든요? 최소로 가격을 잡아도. 그러면은 겁나게 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구두약이라던가 엄청 악성 찌든 때 그러니까 우리 장미순 사장님께서 그 가게에서 이제 기름때가 아무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장미순 사장님은 요거를 원액으로 아무래도 조금 사용을 하기는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썼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쓰기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핸들링을 해서 쓰는 거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내가 일회성으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할 때 쓴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화장실에서 한 번에 청소할 때 쓰는 희석 비율 같은 것도 따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연마 세정제는 얘는 말 그대로 연마 세정제인데 연마라는 게 그 겉에를 사실 미세하게 긁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닦아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 부위를 아예 긁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마가 가능한 부위를 조금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 거기를 깨끗하게 긁어내듯이 닦아낸다라는 개념으로 이 연마 세정제를 보시면 돼서 공식적으로는 원래 이게 저희 냄비 닦을 때 쓰라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이다 보니까 연마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연마 안 되니까 겉에 있는 때만 닦아져진다 라고 나온 건데 요거 갖다가 싱크대, 뭐 냄비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데도 뭐 전체적으로 다 쓰고요. 뭐 때가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한번 그냥 싹 한번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도 그냥 얘 그냥 한번 도포해서 싹 하면 겉에 그냥 한번 싹 긁히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면은 아예 광 나거든요. 싹 긁어서 새거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사용하는 구간이라던가 부위를 핸들링해서 쓰시면은 좋고요. 만약에 그 악성 찌든 때가 너무 심하면 옆에 있는 다목적 세정제 원액과 연마 세정제를 같이 믹싱해서 그 부위에 도포를 해서 생분해할 시간을 주고 뒤에 나오겠지만 스크럽 버즈에다가 같이 이렇게 살살살 문대면 깔끔하게 지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디펜스 항균 코팅인데 요거는 모든 종류의 곰팡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에 써 있는 양의 만큼의 곰팡이를 없애는 건데 그 곰팡이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순위대로 위에서부터 잘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마른 부위에다가 먼저, 그러니까 한번 청소를 좀 해놓고 마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뿌려놔요. 그러면 그 부위에 얘가 코팅이 되면서 30일 동안 그 부위에 얘가 계속 미세 진동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얘가 이 항균 코팅이 그러면 그 부위에 곰팡이라던가 세균들이 안 달라붙는 거죠. 왜냐면 계속 떠니까. 이해되신 거죠? 예, 됐다고 음, 생각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재고 소진 시 단종 예정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뭔지 아니까. 아메이홈 스티커 셋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분무기에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그 파워버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뒤에 가면 이제 소프트 버즈가 나오겠지만 소프트 버즈는 일반적으로 이제 싱크대라던가 여기서 설거지할 때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워 버즈는 걔보다 조금 더 억세요. 억세서 화장실 청소는 조금 딱딱하고 좀 뭐랄까 좀 센 곳 닦아야 될 때. 그러니까는 철수 세미가 있고 소프트 버즈가 있으면 중간에 파워 버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는 그 구간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근데 보통 스크럽 버즈 씁니다. 예, 요거 파워 버즈 뭐 예,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무용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무용기가 요건데 요거는 가장 큰 특장점이 요 손잡이 우리가 분무용기 보통 이렇게 손으로 계속 당기잖아요. 그러면 오래 쓰다 보면 여기 손가락 아프거든요. 얘는 안 아픕니다. 그게 가장 큰 특장점입니다. 안 아파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도. 예, 뭐 다른 특장점이 뭐 필요하지 않죠. 예, 그렇고요. 펌프 디스펜서는 요거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계량 캡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량 캡처럼 그 똑같은 모양의 모든 것에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펌핑하는 게 필요하면 얘로 뚜껑 바꾸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기세척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새로 나온 식기세척기용 세제부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1인 가구에서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설거지거리가 많이 없기도 하고 저희 요 식기세척기용 같은 경우에는 12인분 그니까 12인용 식기세척기용 기준이거든요. 요 하나를 쓸 때. 그러니까는 사실 뭐 손님 맞이하거나 그럴 때 보통 많이 쓰고 하지 평소에는 요거 좀 잘라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식기세척기를 자주 애용을 한다라고 치면. 그랬을 때 요거는 사용할 때 그 그니까 한 번에 한 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달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매일 쓰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핸들링해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의 가장 큰 특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식기세척기는 애벌 세척만 한 다음에 우리가 넣어서 거기서 이제 때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 분사력만 가지고 거품이 걔네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맞춤 효소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린스가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때가 자꾸 생긴다. 식기세척기를 썼는데. 예. 근데 여기는 물때가 안 생긴다. 이미 그 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 믿을 수 있는 성분과 지구까지 생각하는 거는 뭐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넘어가. 뭐 뭘 더 얘기해? 다 얘기 다 했어요. 넘어가고 그 디시드락스 바이오퀘스트 이제 식기세정제인데 요거는 이제 전통의 강호죠. 저희가 굉장히 오래 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들깨 추출물과 알로에베라 그리고 자연 유래 계면 활성제를 쓰기 때문에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을 때 손이 오히려 보습이 더해지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원액인데 밑에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희석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희석통을 20통을 희석을 해서 쓰는 거다 보니 사실상 희석통이 2,200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약 18,000원인데 18,000원으로 이 퐁퐁 20통 산 거예요. 6리터.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하다. 채 1,000원이 안 된다. 다이소 가서 퐁퐁 자연퐁 사도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 원액 한 통으로 접시를 2만 장을 닦을 수 있다라고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평소에 희석 비율을 맞출 때에는 5대 1 비율로 맞추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기름때가 많거나 조금 설거지할 때 거품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희석 비율을 물 3에 원액 1로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게 여기 희석통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 눈금자가. 예. 그래서 그냥 그거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 핸들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디시드랍스 과일 채소 세정제는 이거는 원액인데 희석을 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앞에 있었던 그 펌프 디스펜서를 아예 위에 끼거나 아니면 분무기에다가 그냥 얘 원액만 부은 다음에 그냥 그 작은 과일들은 볼에다가 물을 따르고 거기 그 물에다가 한 두세 번 넣은 다음에 한 30초 놔둔 다음에 헹구면 되는 거고 큰 과일들은 겉에다가 물을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분무기 한 몇 번 한 다음에 겉에 이게 뽀독뽀독 닦은 다음에 물로 헹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요 채소 세정제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옆에 희석 용기는 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되고 그 스크럽버즈 요게 이제 철수샘인데 요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올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철수세미 부스러기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요 스틸 수세미가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200m를 한 올로다가 감아서 만든 거거든요. 한 올로. 그러니까는 썼었을 때 스크래치가 안 나요. 어딘가에다가 썼었을 때. 그래서 옷에다가 문질러도 옷에 올이 안 나가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또 실제로 보여드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이 요 스틸 수세미도 있다. 그래서 원래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저희 냄비 닦으려고 나온 애예요. 그러니까 연마제 얘 냄비가 원래 삼위일체였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사람들이 더 좋아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번웨인데 요 스틸 수세미는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만든 건데 제품력이 하도 좋아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소프트 버즈는 저희 아메이 이 세제 같은 경우 그니까 이 디시럽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물하고 희석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중간에 거품층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크릴 수세미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데 거품층이 없으면 그냥 흘러내려요. 오밀조밀 하지 않으면 걔네가 여기에서 거품이 못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전용 수세미가 있는 게 얘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살짝 거친 면, 중간에 머무를 수 있는 거품층, 그 다음에 소프트한 면 해가지고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여기 희석 용기에다가 여기 목 걸고 있으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고 계속 쓰다 보면 거품이 내가 펌핑을 해도 거품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요거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언제 바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 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설거지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서 2달 가고 저희 집은 저 혼자 있을 때는 1년 가고요. 어머니 있을 때는 한 3, 4개월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거리형 고무장갑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빨간 거는 중형, 대형이 있고, 검은 거는 중형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검은 거는 숯과 황토가 함유된 라텍스가 들어가 있는 라인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은 그냥 라텍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균이라던가 멸균, 뭐 소독 이런 개념으로는 이 검은 색깔, 그레이 컬러 고무장갑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요게 두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한 세트에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이거 두 세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세트.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단가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래 쓰거든요. 오래 써요. 예. 뭐, 뭐 그렇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고무장갑 질문 있는데 여기에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잖아요. 네. 이 대형과 중형의 그 기준이 장갑의 길이예요? 아니면은 손가락의 두께예요? 둘 다요. 대형이 좀 더 커요. 아, 전체적으로 다. 다. 그렇게 안 크던데. 난 크던데 내 손에 남던데요? 안 세종대장님 저보다 손이 남던데. 크신가? 꽉 끼던데, 중형도. 저기 대형도. 대형이 꽉 껴요? 네. 맨손으로 해요. 사실 맨손이 더 손가락이 좋아. 꽉 낀다고요. 아, 손가락이 음. 맨손으로 해. 맨손으로 하세요. 맨손으로. 아니, 아니 사이즈가 꽉 낀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하나? 아니, 나도 그래서 설거지 맨손으로 합니다. 그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엑스라지 정도의 기준이면 좋겠는데 그냥 라지의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대형이. 그쵸. 아니, 만약에 그 세종리더님이 본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건 솔직히 질문이 아니고 컴플레인이니까 컴플레인을 본사에다 넣으셔야 돼요. 이건 질문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아니 정해진 사이즈가 손가락에 안 맞는데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어요. 그 스테인리스 버즈 있잖아요. 스크럽 버즈. 아, 네. 이게 한국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 아메이에서만 판매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판매되는 거예요? 전 세계 나가는 거죠. 코어 라인이 들어가 있는 어, 건 전 세계 나가는 거예요. 예. 어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무장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아니고 사이즈 그냥 자기 손가락에 안 맞다는 얘기니까 본사에다가 문의하세요. 예. 사이즈를 내가 네. 어떻게 뭘 해주나. 나는 나는 그거 중형도 남던데 나한테는 손가락이.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54분이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냄비인데 냄비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새해 하고 일단 그러면